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포비 디지털의 포커스 150이라는 LED 조명이에요. 얼마 전에 포비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놀러 오래요. 딱 갔더니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뭐 예전에 나왔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38만 9천 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150W짜리 조명이거든요. 한 3년 전쯤에 150W짜리 조명을 제가 하나 산 적이 있는데 한 120만 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판넬형 조명이어가지고 이거는 좀 다른 형태인데 어쨌든 소비 전력은 같은 거니까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조명이 저렴해지고 장비가 저렴해지는 건 맞는데 그런데 좀 억울한 감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억울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조명의 무엇보다도 큰 특징이 그거 같아요. 저렴하다는 것. 자,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다른 쪽에서 많이 밀리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제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구성품을 이렇게 보면요. 조명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조명 본체 앞에 이렇게 캡이 있어요. LED를 보호해주는 캡이 있고 그 앞에 들어가는 리플렉터, 여기 이렇게 꽂히는 보엔스 타입의 리플렉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파워 케이블 5m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전원을 좀 밑에다 꽂아놨어요. 좀 이따 켜보려고. 자, 거기에다가 리모컨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와이어, 조명을 천정 같은 데 이렇게 매달아서 위에서 아래로 쏠 때 이걸 여기랑 위를 묶어가지고 조명 추락하지 말라고 들어가 있는 와이어가 있고요. 여분의 퓨즈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요 와이어라든가 이런 애들은 안 봐도 괜찮을 테니까 이렇게 넣어놓고요. 이 앞쪽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 이렇게 150W짜리 LED 칩이 조그만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작은 거에서 150W를 쏘게 되는데 작은 데서 150W를 쏘게 되면 열이 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앞쪽은 전부 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싼 거라 그래가지고 뭐 양철 쪼가리, 알루미늄 쪼가리 뭐 이렇게 해서 막 툭 치면 막 찌그러지고 막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묵직하더라고요. 이게 좀 묵직한 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는 게 옛날 조명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조명들이 있어요. 이 모노헤드 타입인데 냉각 방식이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옛날 방식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요 근처에 방열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혹은 앞에서 뒤로 팬을 달아가지고 팬이 왱하고 돌면은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소프트박스 같은 거, 액세서리를 장착을 했을 때 바람을 앞으로 쏘잖아요. 그럼 소프트박스가 동그랗게 팽팽하게 바람이 들어가서 소프트박스가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그러면 의도한 것보다 좀 더 넓은 범위로 이 빛이 퍼지면서 좀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고 반대로 뒤로 빼게 되면은 뒤쪽에 이 회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쪽에 열을 받으면서 걔들이 이제 쉽게 고장이 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럼 얘 신형들은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은 여기에 LED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도 지금 안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구리 히트 파이프 그게 보이고 이쪽에 이제 히트 싱크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쪽에 팬이 달려서 이쪽으로 빨아들여가지고 이쪽으로 내뱉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사방을 다 구멍을 뻥뻥뻥 뚫어놓고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다가 무슨 모기장 같은 걸 설치를 해놨어요.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앞쪽으로 액세서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충분하게 열을 빼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풀로 보면은 한 80mm짜리 그 팬 들어간 일반 컴퓨터용 공랭식 쿨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공랭식 쿨러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다양하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런 걸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거죠. 자, 냉각 방식이 바뀌어지면서 이 뒤쪽에서 열을 이렇게 내면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렇게 만듦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싸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싼 조명이잖아요. 싼 조명이 비싸 보인다는 거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굉장한 원가 절감을 했다는 얘기인데 원가 절감은 그냥 이렇게 대충 다 해버리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조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앞에 이 파란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액세서리 분리할 때 분리 버튼이에요. 이 마운트 분리 버튼이 앞에 달려 있는데
이 버튼은 솔직히 좀 못생겼어요. 근데 뭐 잘 움직이니까 뭐 크게 뭐 무리 될 건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교류 전기 220V 일반적인 이런 파워 코드를 꽂아가지고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고요. 반대쪽에는 4핀 XLR 터미널이 있어요. 그래서 15V에서 24V까지의 전원을 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걸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이걸 뭐 전원 어댑터라든가 좀 더 강한 전기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을 준비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 4핀 어댑터를 찾아봤는데 어디가 뒀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했어요. 이쪽은 4핀 어댑터고 이쪽은 D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V마운트 배터리 한쪽에 보면 이 D탭 어댑터가 있잖아요. 여기다 이걸 꼽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150W를 다 쓰려면은 이 D탭 어댑터를 쓰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시범 삼아서 잠깐 쓰는 거고 이 배터리가 굉장히 비싼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과도하게 흘러나가는 전기에 좀 강한 배터리라서 써보는 거지 그냥 저렴한 배터리는 요거 말고 이 배터리 V마운트 배터리 밑에 쪽 있잖아요. 여기에서 직접 전기를 끌어 쓰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D탭은 쓰시면 안 되고. 자, 그런데 저는 시범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너무 잘 꼽는데요. 이렇게 해서 4핀 XLR을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을 딱 이렇게 올려 보면은 자 64% 요게 배터리로 이제 150W를 뒤에다 이렇게 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적당한 이 V마운트 플레이트를 조명 스탠드 같은 데 이렇게 걸어 놓으면 밖에 갖고 나가서도 사용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하지만 요 뒤에 배터리 장치는 별도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V마운트 배터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쓰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RC카 배터리라든가 드론 날릴 때 쓰는 배터리 보면 막 이만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한 배터리를 구하셔가지고 15V에서 24V 정도 되면은 괜찮으니까 거기다 전원부가 아니죠. 케이블 연결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여기 꼽아 놓으시면은 밖에 나가가지고도 배터리로 조명을 사용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저는 책임은 못 집니다. 제가 전기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전기를 잘 하시는 분들, 배터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언을 좀 얻어가지고 이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 전원 스위치 있고요. 광량 조절 스위치 있고 표시창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몇 퍼센트 지금 전기가 나오고 있다. 그것만 보여주고 그 옆에 뭐 색온도 있는데 이거는 바이칼라가 아니라서 색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5600켈빈 써 있고 색 광량 조절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아래쪽 보면은 이걸로 이제 조명 스탠드 연결하게 돼 있고요. 이 구석을 보게 되면 뭐 또 돌리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사진에 사용하는 그 엄브렐러 있잖아요. 반사 엄브렐러라든가 아니면 투가 엄브렐러를 이용해서 조명 액세서리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용 모노 헤드가 가진 기능은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또 생각난 건데 얘가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이게 이렇게 잘 굴릴 줄 알았어요. 굴러다니면서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이렇게 돼 있어서 구르지 않습니다.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헤드는 넘어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리모컨이 있군요. 얼마 전에 제가 포비에서 나온 조명을 이렇게 리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리모컨이 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2세대 리모컨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전에 리모컨은 아마 RF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UHF인 것 같아요. 안테나가 달려있는 거 보니까. 지금 아까 풀 있죠? 풀 광량 150W인데 이걸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쭈쭈쭈쭈쭈 내려가요. 다 내려갔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꺼졌고 1%. 야, 왜 1%, 2%, 3%, 4%, 5%. 와, 누를 때마다 가까워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어지간한 실내 공간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 리모컨이 잘 작동을 해요. 이 수신하고 발신하는 이 연결은 잘 되는데 아쉬운 게 여기에 이제 표시창이 있어가지고 얘가 몇 프로로 발광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어퍼처 300D에도 보면 리모컨이 있잖아요. 그거에도 여기 표시창은 없어요. 표시창이 들어가고 그러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갈 테니까 이 30만 원대 후반의 조명에는 그냥 있으면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리플렉터네요. 리플렉터. 요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 LED 타입의 조명에 맞춰가지고 이 안이 이게 볼록볼록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걸 꽂아 보면은 요 상태로 아까 제가 몇 프로였죠? 5% 해놨나요? 5% 맞을 거예요.
8% 이거 100%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쏘고 있으면은 보시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빛이 비춰지는 곳과 비춰지지 않는 곳 사이를 그냥 이렇게 짧게 그라데이션 지면서 딱 하고 넘어가는데 거슬리는 뭔가가 없잖아요. 제가 예전 모델에 이건 사진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300D에 들어가는 그 리플렉터인데 요 앞에 보면은 허니컴 그리드를 꽂으라고 자국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타입의 LED 조명에 요걸 꽂으면 저 허니컴 그리드 꼽는 자리가 나와요. 켜봅시다. 이렇게. 자, 저 경계선 보이나요? 제 육안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카메라에서 이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 경계선에 이 그리드 링 때문에 링 자국 그게 이렇게 까맣게 줄이 하나 가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마다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요 새로 나온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들고 보여드릴 게 아니고 저렴한 스탠드, 저렴한 조명이니까 저렴한 스탠드를 써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스탠드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저 이거 아주 비싼 스탠드에다 이 녀석을 쓰고 있는데 그냥 어디에 쓰든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켜고 요 신형 리플렉터를 딱 해가지고 빛을 뿌려보고 오케이. 자, 무슨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모든 조명의 기초는 이 리플렉터 하나, 별도의 액세서리 없이 그 조명 자체로 쏘는 것부터 좀 익혀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잘 하시는 분들, 프로페셔널들이 쓰는 방법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조명 사용부터 조금 헷갈려 하는 거죠. 이렇게 쏘면은 예쁘게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찍어보면은 엄청나게 콘트라스트가 세게 나오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0% 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제가 10%에 놓은 이유가 이게 조명하고 저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 조명을 제가 지금 딱 맞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때요? 조명을 받는 곳은 굉장히 밝고 조명이 없는 곳은 엄청나게 어둡잖아요. 그래서 콘트라스트가 세지는 거예요. 밝은 데는 더 밝아지고 어두운 데는 더 어두워지고 이럴 때는 제가 10%로 해놨는데 이거를 더 낮추세요. 한 5%? 5%? 여기 5%인데 같은 거리에서 5% 그러면 조금 나아지겠죠? 리모컨 있구나. 자, 4%, 3%, 2%, 1%. 자, 이게 1%예요. 그러니까 조명을 이렇게 직광으로 때릴 때는 세게 쏘는 게 아니고 적당히 그 노출에 딱 맞는 그 광량을 찾아내면은 그러면은 조명을 그냥 때려도 꽤나 볼만해요. 이 정도도 괜찮지 않나요? 저희 주변에 형광등만 있는 게 아니죠. 나머지 조명 꺼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겠구나. 자, 이거 위에서 내려오는 조명 하나 끄고요. 앞쪽에서 일로 비추고 있는 조명.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쓰고 있던 조명들을 다 끄고 왔어요. 자, 이렇게 끄니까 요거 하나 지금 1%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조명이 보이잖아요. 이거 아마 0으로 내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1% 이렇게 켜놓으니까 조명 비춰지는 게 느껴지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약하게 해서 리플렉터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촬영하는 방법을 익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빛이 어떻게 들어가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고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부터 이제 개념을 정립을 하나씩 해 나가시고, 그리고 요 다음에 뭐 소프트박스라든가 잼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명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일반 디퓨저예요. 디퓨저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요 사각형 틀에다가 반투명한 천을 제가 이렇게 붙여 놨는데 이런 건 이제 전문 촬영 장비에 속하는 거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트랩팔찌라고 부르는 그 기름종 있죠. 반쯤 비치는 거.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어딘가에 이 앞을 막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만들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는 빛이 이 디퓨저에 막혀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만큼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올라갔다. 그렇죠? 그게 느껴져. 자, 요 정도. 요 정도? 어때요? 이 조명 액세서리를 보지 말고 제 얼굴을 보세요. 피사체를 보면서 조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일 경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상품을 촬영하거나
기타 등등 뭘 찍든지 간에 이 디퓨저를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번거롭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요거 쓰는 법을 먼저 익히시게 되면은 나머지 조명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게 엄청나게 수월해져요. 사람 얼굴뿐만이 아니고 이제 상품 촬영 한번 해봅시다. 저쪽에 스탠드를 갖다 놨으니까 스탠드에다가 요거 이렇게 기대 놓고, 저는 게을러 가지고 이런 거 잘 세팅을 못해요. 자, 이런 식으로 대충 기대 놓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스탠드가 없으실 테니까 저처럼 스탠드 세팅을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기대 놓고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흉내 내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이 광량이 150W의 10%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20%입니다. 20%. 야, 20%. 그리고 뭘 찍어볼까요? 뭐 있나? 이렇게 뭐 상품이 있다. 그러면 빛이 비치는 데다가 이렇게 딱 놓는 거죠. 카메라가 지금 저기다 고정이 돼 있어요. 제가 좀 세게 고정해놔서 풀어서 갖고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한 요만큼만 찍었다, 그렇게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정도. 어때요? 이런 백색 그리고 뭐 이런 천, 패브릭 이런 것들이 부드러운 그라디에이션을 그리면서 밝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아마 이런 촬영 시작해 보시면 처음에 막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일단 이런 트랩팔지 같은 거를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로 이렇게 붙이세요. 아니면 끈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매달고, 저 밑에도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버리고, 그리고 조명의 강도를 5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작점을 항상 50%에 맞추는데 여기는 이제 밝고 렌즈들이 밝으니까 제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많이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에서 어두우면 위로 올라가고 밝으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촬영할 때 이 라이트 형태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일반 리플렉터 사용할 때 가장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그냥 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트랩팔지 같은 걸로 리플렉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포비에서 이 조명하고 같이 출시한 액세서리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설치하고 온 거는 70cm에 100cm 소프트박스예요. 가격이 36,000원이죠. 얼마 전에 이제 소프트박스라든가 이런 잼볼이라든가 이런 액세서리 편을 먼저 찍었는데 그때는 이게 39,000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36,000원이더라고요. 또 10% 할인인가요? 소프트박스는 누가 사용하든지 참 편한 것 같아요. 이게 100%거든요. 100%. 그리고 이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여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렴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뒤에 가서 보고 100%에서 자, 이게 50%예요. 한 스텝 내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박스는 사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흔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명 액세서리예요. 영상에서는 그동안 안 썼던 게 LED가 이렇게 좀 퀄리티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LED의 퀄리티는 아직도 다른 조명들보다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LED의 퀄리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LED가 보급되기 전에는 소프트박스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빛이 멀리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조명 자체가 세잖아요. 조명이 세다 보니까 소프트박스를 걸어 놓으면은 이게 타버려요. 불이 나는 거죠. 아니면 이게 누렇게 떠버리거나, 할로겐 조명 같은 거 여기다 가까이 갖다 대잖아요. 가운데부터 녹아요. 이렇게 쫙 하면서 동그랗게 쫙. 되게 멋있어요. 그러면서 불이 확 나고 스튜디오 다 태워먹고 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정말 꼽혔었는데, 이런 식의 LED 조명이 나오면서부터 사람을 찍는 데는 소프트박스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광량 50%에다가 ISO 250이고 그리고 60분의 1초, 조리개는 3.5예요. 맞을 거예요. 그 정도에서 촬영하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화면 안에 조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평상시에 이렇게 촬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화면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고 높이도
조금 높이고 화면 밖으로 끌어내고 들어왔어요. 어때요? 조금 어두운가요? 이게 조금 어두우면 역시 올리면 되죠. 한 스텝 끝까지 100% 발광을 해봅시다. 이게 100%예요. 그래서 소프트박스를 쓰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이 밝은 조광량을 얻을 수가 있고, 가장 고무적인 거는 이 패널형 조명들 있죠. 패널보다 소프트박스를 쓰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나와요. 그냥 보기만 해도 패널들보다 좀 부드러운 거 느껴지시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소프트박스 36,000원짜리 하나 사시면은 그러면 여기저기 놓고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소프트박스 라이트는 이렇게 나온다. 자, 똑같은 데다가 잼볼 한번 달아봅시다. 자, 잼볼 해가지고 다시 50%로 조명량을 낮추고 들어왔어요. 조명을 쓰는 사람마다 같은 조명을 가지고도 사용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쓰는 게 가장 오리지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조명 감독은 없을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잼볼.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주변 광원과 이 조명을 믹스하기 위해서 잼볼을 많이 써요. 이 잼볼 같은 경우에 이 앞에서도 조명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와도 조명이 들어와요. 사방으로 이 조명을 뿌리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면 이 기본 라이트들, 이것들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그 배경을 전체적으로 다 비춰주는 이 라이트를 커버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피사체를 비춰주는, 그러니까 배우들을 비춰주는 조명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비출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저는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카메라 밖으로 해서, 이번엔 카메라 보이는 데로 갑시다. 이렇게 배경에다가 이걸 쏴요. 배경 전체를 쏘기 위해서. 그리고 앞쪽에다가 다른 조명, 이건 좀 세게 보여드려야 되겠죠? 다른 조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앞쪽에 다른 조명을 이렇게 하나 배치를 해서 잼볼은 배경 쪽으로 쏴대고 사람을 비추는 조명은 저기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림자 보이시죠? 저쪽에서 배우한테 하나 쏘고. 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저건 리플렉터 하나 꽂아놨고요. 이 뒤에는 잼볼이 쏘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은 부드럽고 사람한테 좀 스트레이트한 빛이 들어오면서 좀 어때요? 좀 세죠? 사람이 좀 더 세게 비치고 배경은 부드럽게 되고. 그래서 배우를 조금 더 강조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라이트를 쓰기도 하고, 잼볼은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 50%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또 100% 올려봅시다. 기다려.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게 100%예요. 이 조명이 나오지 않은 저쪽, 이 뒤에 저 책꽂이 쪽을 보게 되면은 부드럽죠? 부드러운 거. 저걸 위해서 잼볼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날라오는 빛도 있잖아요. 그게 어디 맞냐면은 이 뒤통수에 맞으면서 머리카락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거 저 앞쪽 조명을 끄고 와서 뒤에 거만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어디 들어와요? 요 뒤에. 여기 보이시나요? 요 부분에. 여기 들어오는 요 라이트. 그리고 앞에서 나오는 라이트가 얼굴을 비춰주고. 요런 용도로 해가지고 배경과 배우에 동시에 영향을 끼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상품 촬영할 때는 안 써요. 저는 잼볼을 상품 촬영할 때 사용하지는 않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만약에 냉장고라든가 책꽂이라든가 컴퓨터, 뭐 텔레비전 이런 거 촬영하는 상품이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어마무시하게 큰 것들. 그럴 때는 써요. 그런데 작은 상품들 뭐 이런 거 촬영할 때 잼볼을 쓰진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걸 소프트박스에 들어가는 것도 보여드릴 걸 그랬네. 뭐 잘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잼볼까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16각. 예전에 이렇게 생긴 거 30 몇만 원짜리 보고 정말 갖고 싶어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조명이 없었으니까 이걸 써가지고 이런 액세서리들, 이 조명을 써가지고 이런 액세서리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그 조명 헤드가 없어가지고 망설였어요. 이걸 사게 되면은 사진용으로만 쓰게 될 것 같은데 이걸 꼭 사야 돼.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고 길쭉한 애들, 요거는 인물 사진에 많이 사용을 해요. 좀 낮아졌죠? 인물 사진에 많이 사용하는데, 왜 인물 사진에 많이 쓰냐면은 이렇게 길쭉한 애들은 광원이 저기 있고 이게 앞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빛이 일자로 쭉
뻗어나가는 역할을 해요. 소프트박스는 이렇게 퍼져나가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부드러운데 앞으로, 주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요거를 한 요 정도? 여기서부터 와보면은 제 얼굴에 빛 안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게 들어온 거고, 안 들어온 거고. 어때요? 지금 여기서부터까지 45도, 60도, 뭐 거의 30도, 그리고 90도로 아예 그냥 딱 쳐다보고 있는 이런 각도인데, 멀리서부터 이렇게 쑥 들어와 보면 이 확산각이 작다 보니까 한 곳에 사람이 여기 있고 주변은 좀 어두워야 되고 그 사람한테만 조명을 하나 더 줘야 되겠다. 그럴 때 이걸 쓰면 좋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저쪽에 저한테도 빛이 들어오고 있지만 여기 보면 들어오죠. 그런데 배경에도 빛이 날아가죠. 얘를 이용해 가지고 배경은 빼고 사람한테만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가 저쪽에서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다 하나 더 놔봐야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저한테만 쏴볼게요. 자, 조명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조명을 이렇게 두 개 다 받는 상황에서 이게 들어와서 사람만 쏴주고 있고 얘를 이렇게 꺼보면은 사람은 뺀 나머지 저 배경 쪽 보세요. 배경 쪽은 거의 변한 게 없고 요 놈만 변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 명한테만 빛을 더 주게 좁은 범위를 비출 때는 이 액세서리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주인공만 튀어나오게 만들 때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어디에든지 굉장히 잘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면은 이 세 가지의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충 보여드린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사람을 촬영할 땐 제가 찍어야 되는데 모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찍으면서 이 컨트롤을 하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모델도 하고 촬영도 하고 컨트롤까지 하려니까 정신이 없네요. 무슨 얘기했는지 사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속광 조명으로 사진 못 찍습니까? 쓰세요. 그냥 이 액세서리 갖다가 이렇게 놓고 촬영하시면 돼요. 한 17년? 그 정도 된 거예요.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쯤 거의 사진 시작하고 오래 뭐 실력이 그렇게 대단치 않을 때였죠. 그때 조명을 처음으로 이제 접했는데 뭘 샀냐면은 할로겐 조명을 하나를 샀어요. 20만 원 정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엄브렐러를 꽂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1000와트 할로겐으로.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할로겐 조명을 이렇게 켜놓잖아요. 앞에 엄브렐러로 대놨는데 이 우산 딱 고정시키는 그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찍고 있는데 냄새가 이상해요. 싹 봤더니 그 녹아가지고 연기가 이렇게 샥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꺼가지고 엄브렐러를 식힌 다음에 접으려고 그러는데 안 접히는 거예요. 이게 녹았다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엄브렐러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편 그 상태로 계속 썼어요. 누렇게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박스를 사가지고 뒤에를 열어놓고 쓴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이제 앞에가 불이 나버릴 테니까. 그래서 뒤에를 열어놓고 그 할로겐으로 해가지고 소프트박스 사용법이 익히고. 할로겐 조명을 그렇게라도 써보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조명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LED들이 많이 나왔죠. 제가 이 조명 구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그냥 돈에 맞춰서 사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돈이 안 되는데 무리해가지고 비싼 조명을 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돈에 맞춰가지고 구입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을 보니까 이제 돈에 맞춰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를 97년에 갔다 왔는데 군대 얘기하지 말까? 그래도 해드려야 되겠네. 군대를 제가 97년에 제대를 했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사격 훈련을 하잖아요. 한 번을 안 빼놓고 계속 똑같은 게 뭐냐면은 타겟이에요. 목표물 사람 모양으로 생겼어요. 사이즈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250m에 딱 서 있는 사람 크기랑 25m에 서 있는 사람 크기를 딱 맞춰가지고 프린팅을 하나 봐요. 실사격을 갔거든요. 그렇게 250m, 200m, 100m를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장난 거예요. 타겟이 총에 딱 맞으면 딱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고장나가지고 거기 이제 고참들이 들어가서 오렌지색 추리닝 입고 거기다 이제 분필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몇 발 맞췄나 체크하라고 딱 들어갔는데 250m에 제가 아는 고참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총알을 주고 중대장이 저 쏴라 그러면 아는 고참인데 못 쏠까? 아무 생각 없이 쏠 것 같은 거예요. 죄책감도 없고 그냥 쏘는 거예요. 왜? 타겟이니까. 그게 실전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머뭇거리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쏘게 만드는 거. 그게 실전이에요. 이 조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저렴한 가격대의 조명들은 어땠냐면요. 30만 원대의 조명 그러면은 광량이 약했어요, 일단. 그리고 CRI는 적당히 나오고 색온도도 적당히 나왔던 것 같고 3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CRI도 안 좋고 막 그 밑에급 조명들은 연습용, 그냥 연습용으로 그냥 한번 써보고 뭐 대충 쓰다 버리는 조명 그 정도였고 30만 원대 조명은 그래도 쓸 수 있는 조명이었는데 문제는 그게 광량이 너무 약해가지고 서브급 조명으로, 그러니까 보조 조명으로 쓸 수 있어도 메인으로 쓰기엔 너무 약했다는 거죠. 근데 얘는 30만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광량이 150W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게 풀발광이 아니었죠? 소리 나라. 이게 풀발광이에요. 이 정도까지 나와요. 150W. 근데 너무 밝다. 맞죠? 이거 리모컨 편해요. 잘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 발광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실전용 조명으로 30만 원대에서 나오는 조명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죠. 야, 제가 쓰고 있는 조명은 하나만 중고로 팔면 이거 한 3, 4개는 사겠는데요. 진짜 팔고 이거 4개만 살까? 그런 생각 드네요. 자, 마음에 들어요. 이 조명. 생긴 거는 못생겼어요. 그런데 써보면 성능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실전용 조명이라는 거죠. 저렴한 조명 중에서는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